차이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 차이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등하면 죽습니다. 사드는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중국의 결핍입니다. (2000년) 동안 중국의 사고의 방식하고 한국의 사고 방식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중국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2000년 동안 우리는 중국하고 250여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250여 차례 전쟁을 하면 저걸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중국인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이 20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트레이닝 됐고 그 기억이 우리 DNA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딱 보면 중국말 안 통해도 얘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리적 유사성, 그리고 이 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00년간의 서로를 알려고 했던 그 DNA가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이 한류 대박이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로 치면 군가 1번, 예를 들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하는 그 군가 1번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한국 사람입니다. 정율성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전 동방신기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슈퍼주니어의 한국의 가수들이 왜 중국 가서 히트를 해서요? 미국 가수들, 일본 가수들, 유럽 가수들 별 재미 못 보는 한국만 가서 대박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1940년대에 한국의 음악가가 중국인의 마음을 울렸다는 거죠. 이게 한국 가수들이 중국 가서 대박낸 그 배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라는 거죠. 초원 있지만 중국인을 콕 찔러낼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류. 정말 한류가 대박인가요? 제가 볼 때는 한류가 대박이 아니고 중화 바람이 대박입니다. 중국인의 이 한국에 대한 수요. 그래서 결국은 동대문 시장, 우리나라 명품 시장, 여의도의 금융시장, 그리고 서울의 관광, 그리고 한국, 삼성, LG, 현대, 포스코. 사드 나기 전까지 한국의 최대 수요자는 도대체 누구냐? 금융에서, 관광에서, 기업들 전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인이 우리를 좋아해 주는 것보다도 중국이 한국을 땡겨가는 이 바람이 월등히 더 셌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중국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G2 중국을 앞에다가 십자를 하나 더 붙인다는 거죠. 우리가 G 몇입니까? 우리 G11입니다. 전 세계에서 11등 하는 놈이 2등 하는 놈을 물러봅니다. 그래서 2등 하는 놈을 12등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대중국 전략은 그게 오락이든 엔터테인먼트든 제조든 정치든 외교든 판판히 헛다리를 짚는 이유는 무시하다가 당하고, 그리고 문제는 왜 당했는지를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무시하면 당합니다. 결국은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없어졌냐? 아닙니다. 시장은 나날이 커지는데 중국이라는 천리마가 최근 60년 동안은 천리마,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이 동네에서 자갈밭을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하루에 천리를 가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주위가 다가 소들이 자갈밭을 갈고 있어. 자기도 자갈밭을 가는데 어느 날 뛰어보니까 하루에 천리를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 경제 어렵다고 그러지만, 우리 3% 성장을 못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6%, 7%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리는 천리마에 궁둥이에 붙어만 있으면 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천리마에 어떻게 궁둥이에 붙냐는 겁니다. 그리고 붙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리마 위에 탔다가 그 빠른 스피드에 달려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낙마하면 졸도 아니면 사망.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이라는 저 마켓, 굴러들어온 호박을 저거 어떻게 요리하려 하는 말에 탈 기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대는요, AS가 아니라 CS입니다. AS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CS는 차이나 스탠다드. 지금 시대는 대한민국의 오락 엔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적용해서는 미국에 수출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차이나 스탠다드를 이걸 두지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중국 어떤 나라냐? 차이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 차이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최근 5년간의 차이나,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의 얼굴색을 싹 바꾼
그 차이나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간의 변화할 중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5년하고는 또 다른 중국입니다. 미국 하나를 빼놓고서 지금 경제 규모로 넘버 2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중국이 14% 성장하다가 6%로 떨어졌어. 성장률이 완전 반토막 났네. 저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더 이상 성장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후진타오 때 중국은 14%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진핑이 집고 나서 6.7, 6.5 완전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이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성장률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정신 나간 얘기는 왜요? 후진타오 시절에 중국 GDP가 3조 달러 내외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 시대에 중국의 GDP가 11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거의 3배가 더 늘어난 거죠. 대한민국은 언제 우리가 6% 성장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6% 성장했다고 그러면 30년 장기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6% 성장하면 망하고 우리가 6% 성장하면 대박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한국 언론이 한국의 중국을 바라보는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이겁니다. 사이즈를 감안하지 않고 절대 숫자만 보고서 망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거죠.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 가서 터지는 진짜 이유는 중국의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 여기에 터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전략입니다. 4,500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하고 14억 명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누가 더 셀 거냐. 지금 시대는 다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뭡니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인간의 행동을 누가 더 많이 집어넣어서 5천만 명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IQ가 5천이 되는 거고 14억 명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IQ가 14억이 되는 겁니다. 5천만 명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놈하고 14억을 갖고 있는 놈하고 누가 세냐? 14억이 셉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다시 대가리 숫자가 경쟁력인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ICT 한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ICT는 벌써 갔고 지금은 DICT 데이터가 모든 것을 다 자제하는 DICT 시대인데 한국의 언론, IT에서 전부 ICT. 그래 ICT 자꾸 얘기하면 망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입으로만 떠들지 4차 산업혁명의 본질 앞에 D가 하나 더 붙는다. 그래서 지금 무서운 건 바로 이거예요. 중국의 인터넷 가입자 수가요. 이게 지금 7억 6천만 명입니다. 핸드폰 가입자 수가 13억 8천만 명. 미국이 핸드폰 가입자 수가 한 3억 8천만 명, 그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거의 3.5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차이고요. 13억 8천만 명이 만들어내는 이 핸드폰에서의 빅데이터가 중국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의 소비 얘기를 잠깐 드려볼 건데요. 중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꿀뚝산업이라고 그러지만 중국이 지금 가는 길은요. 고속철도, 방산, 항공 이런 게 지금 난립니다. 지금 고속철도는요. 전 세계 1등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명품, 브랜드, 오락, 엔터테인먼트, 소비의 시민화, 그 다음에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정보화 진흥화, 그리고 증권, 보험, 금융을 통한 이 금융의 대중화, 이게 지금 중국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은 엄청난데 지금 서비스업의 이 수요, 이게 급격도로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의료보건, TMT, 여행, 오락, 교육, 체육, 금융 서비스 이건데 중국이 이게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라나 전부 저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을 사고 나면 차를 사고, 차를 사고 나면 옷을 사 입고, 옷을 사 입고 나면은 이제 먹는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해외여행 가고 쇼핑하고 얼굴 뜯어 고치고 빠진고 땡기고 그 다음번에 금융 문화가 같이 갑니다. 이게 중국이 오는 소비 트렌드인데 지금 중국은 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요 단계에서 한국이 대박 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이 가는 소비의 큰 트렌드로 보면 이 뒷부분이 아직도 엄청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드 때문에 우리 망했다가 볼 일이 아니라 이 뒷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 인터넷으로 13억 명의 핸드폰 안에서 세 개를 연결하는 창이 생겨서 이걸 갖고 실시간으로 비교를 한다는 거죠. 중국은 전 세계하고 같이 이미 볼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대 제조대국은 중국입니다. 무역대국 중국이에요. 그런데 군사대국은 미국이고 2등이 중국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지금 하고 싶은 건 뭘까요? 군사대국입니다. 사드 문제, 작게 보면 레이더 문제지만 크게 보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군사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드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사드는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중국이 군사대국으로 넘어가면서 주변 국가들을 제압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사드 이 문제는 저기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길고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 25년 동안 한중 수교 25년을 했지만 중국의 최고 지도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물급 중국통을 못 만들었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 버는 데만 급급했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신의를 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가 지금 문제가 됐다고 그러지만 뭐가 있냐면 너무 과했다는 겁니다. TV 프로그램 수입을 얼마나 했냐를 놓고 보면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했고 일본, 한국인데요. 일본은 만화 영화인데 TV 드라마 수입을 놓고 보면 한국이 저게 아시아에서 최대 수입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1등하면 죽습니다. 1등하면 안 되고 적당히 2등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중국에 많이 팔면 팔수록 좋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TV 쪽에서 놓고 보면 일본이 2%인데 우리가 37%, 거의 3분의 1을 한국 드라마를 깔았다는 거죠.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보는 한국의 수준은 자기네보다가 문화 수준은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냉정하게 보면 중국은 한류에다가 혹해가지고 우리 거 아니면 쓸 수가 없어. 우리 거 너무너무 좋아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작은 나라의 매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맛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먹어보자. 이게 강하다는 거죠. 절대로 한류가 중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바로 소비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게 소비가 확 늘어난다는 건 소비는 결국 문화입니다. 컬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국에서 잘 나가는 것을 각각 이 브레이크를 거냐고 그러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중국의 정신 문명 이게 유지가 안 되고서 외세가 들어오면 1840년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서방의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게 공산당의 문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문제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은 어떠냐는 거죠. 최근 60년 동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에 확 눌러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드디어 소득이 올라서 소비가 폭발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의 문화를 다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문화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것의 문화의 욕구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거 계속 막아놓으면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연다고 여는데 거기에 한국이 가장 먼저 많이 빨리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중국의 문화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폭발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출했던 게임, 옷, 음식료 이것하고는 여기서는 지금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드 때문에 이게 안 팔린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로 중국이 앞으로 $10,000, $12,000, $15,000 그대로 들고 가면 사드가 아니더라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중국의 소비 구조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중국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식품, 의료, 음료, 가전, 주얼리, 화장품, 여행, 미용, 오락, 체육, 교육 이런 식으로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컨슈머의 마켓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단계에서 지금 사드 문제 이것 갖고서 절망하기는 너무 이르다. 인터넷, 중국의 인터넷 지금 보면 30대, 20대, 30대가 연령으로 보면 43%밖에 안 되는데 인터넷 소비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이거 중국의 2030이 중국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으면 중국에 갖고 들어가도 안 팔린다는 거죠. 사드 때문에 안 본다고 하지만 젊은 애들 2030들은 한국 드라마 VPN으로 다 봅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의 결핍입니다. 그 결핍의 원형을 한국이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개발하고 이걸 어떻게 중국에 먹이는 툴을 찾냐는 것이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 이제는 지금까지 팔았던 것 같지 말고 지금 이게 컨텐츠에다 뉴 테크놀로지를 입혀야 된다. 지금 에브리바디 다 열광하는 것이 VR, AR, XR입니다. 중국 저거 보고서 뻑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컨텐츠를 팔기만 했지 요거를 생활하고 같이 접속해서 돈을 버는 거 이거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컨텐츠 만들어서 지금은 뭐 3D를 하고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PPL로 바로 상품을 팔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게임 만들어서 파는 데만 급급했지 그 게임에서 한국 제품을 같이 연결을 하고 그게 바로 전자상거로 이어지고 전자결제로 이어지는 거 원스톱으로 가는 걸고 게임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화려한 게임에 얼마나 더 멋진 그래픽에 여기만 목숨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컨텐츠에서 플랫폼하고 금융을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략해야 되냐 그러면 공산당 말을 안 듣는 애들을 공략하면 됩니다. 50대, 60대들 정부 방침에 100% 복종한다. 그러나 10대, 20대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아무리 망하나 전 세계하고 페이스북도 합니다. VPN 통해 가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소비의 54%, 75%를 좌지우지하는 이 소비를 5060이 팔로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컨텐츠 기업을 사라.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에 물건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 대금 받는데 목숨 걸었지만 바로 이겁니다. 이 중국을 지금 가려고 하면 바로 중국인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팔았던 한류는 공부 안 하고 판 겁니다. 이제는 중국인들이 전 세계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국인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바로 샤오미를 보시면 됩니다. 샤오미가 난리인데요. 샤오미의 모든 OS나 제품 브랜드는 바로 미입니다. 미, MI요. 근데 이게 미라가 뭐냐고 그러면요. 뒤집어 놓으면 바로 마음심자에 점 하나 뺀 거죠. 한문으로 쓸 때 마음심자 이렇게 쓰죠. 잘 모르시나요? 이렇게 해서 점 하나 찍는데 요 점 하나를 뺀 겁니다. 요 점 하나를 더 붙이면 사람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름 하나를 짓더라도 샤오미가 저 미가 작은 좁쌀이라는 뜻이지만 레이진이 했을 때 그 샤오미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레이진의 철학이 불교에서 보면 쌀한톨이 산만큼 거대하다는 이 법구에 나오는 요 라미, 미라다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자기네 브랜드로 쓴 겁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네 이름 하나 짓는데도 컬처하고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서 덤비면 우리는 열심히 샤오미 충전기만 사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소장님, 정말 사드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그 사드 문제의 본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무기를 보통의 나라들은 4차 혁명하고 반도체 IT 기술 개발에서 먹고 살려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북쪽에 있는 저 나라는 아주 이상한 것이 무기 개발에서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국의 의미는 궁핍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드 문제는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비관적이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에 굉장히 좋은 예방 주사다. 중국과 앞으로 5년, 10년 더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1년의 이 타임갭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 시간? 이 정도 시간 안이 우리한테 조금 더 힘든 시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이런 창업이 활발한지. 중국의 명문대학 칭화대학, 국경대학, 부단대학은 학교가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창업한 사람이 530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학교가 회사를 운영을 했고 거기에 정부가 그걸 감안을 해서 정책을 만들었고 거기에 자본시장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창업은 우리 코스닥 같은 시장이 PER이 평균이 68배입니다. 나스닥이 45배, 우리 코스닥이 한 25배 이 정도 되는데 똑같은 회사를 우리 예를 들면 코스닥에 상장시키면 250억이면 나스닥 그 잘 나가는 데 가면 450억인데 중국 가면 680억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졸부들이 이 아이디어만 갖고 상장을 시키면 수천억, 수조대 졸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거기서 번 돈을 갖고 다시 창업자들한테 대거 투자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창업의 선순환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